대한민국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이토록 압도적인 재능이 증발하듯 사라진 사례가 있었을까. 13살의 신동 비니서가 미스트롯 3 첫 방송에서 보여준 에너지는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일종의 사회적 현상에 가까웠다. 하지만 우리가 화면을 통해 목격한 감동의 유효기간은 제작진의 편집 서버 안에서 단 몇 시간 만에 만료되었다. 업계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비니서의 무대는 편집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힘이 빠진 채 재구성되었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고음 구간이 삭제되고 감정의 고조를 이끌어낼 클로즈업 샷들이 다 참가자의 리액션으로 대체된 것은 단순한 편집상의 실수가 아닌 정교한 이미지 쉐이핑의 결과물이다. 편집실 타임라인에서 비니서라는 이름표가 붙은 오디오, 비디오 트랙이 하나둘 비활성화되던 그 밤,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공정한 경연에서 기획된 드라마로 변질되었다. 이는 시청자들이 느꼈던 알 수 없는 이질감의 실체이며 제작진이 설정한 우승 후보 라인업의 비니서라는 변수가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숫자를 이용해 진실을 가리려 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스태프와 현장 관계자들의 교차 증언에 따르면 비니서는 리허설 당시 전문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평균 92점에 달하는 최상위권 점수를 획득하며 사실상 부동의 1위 후보로 낙점되어 있었다. 당시 리허설을 지켜본 한 음악 감독은 아이의 호흡 하나하나가 마이크를 타고 스피커를 뚫고 나올 정도의 압도적 성량이었다며 기술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무대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정작 본 녹화가 끝나고 집계된 그녀의 점수는 78점. 불과 몇 시간 만에 무려 14점이나 폭락한 수치였다. 일반적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컨디션 난조를 고려하더라도 1에서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판국의 14점이라는 격차는 가창자가 무대 위에서 실신할 정도의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산술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수학적 불능의 영역이다. 더욱 충격적인 정황은 메인 컨트롤 룸의 음향 로그 기록에서 발견되었다. 기계는 인간의 의도보다 솔직하다. 본지가 단독으로 확인한 데이터에 따르면 비니서의 가창 구간 중 곡의 클라이맥스이자 대중의 전율을 이끌어내는 특정 고음 구간에서 마이크 출력 신호가 인위적으로 감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감정 강조 포인트에서 마이크 게인 값이 평소 설정된 표준 레벨보다 1.8dB 낮게 강제 조정되었다. 1.8dB은 일반인에게는 미미한 차이일지 모르나 TV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의 밀도와 전달력 측면에서는 청중의 몰입을 완전히 방해하고 가수의 성량을 왜소하게 만드는 결정적 수치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결함이 아니라 시청자가 느낄 전율의 역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이른바 기술적 거세에 가깝다. 또한 현장 심사위원들의 심사표가 최종 집계 과정에서 의문의 수정을 거쳤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점수 하락의 문제가 아니다. 13살 천재 소녀가 가진 무한한 커리어의 가능성을 특정 기획사와 결탁한 거대 권력이 수치적 난도질을 통해 통제하려 했다는 반증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방송의 결과가 대중에게 공개되기도 전 이미 제작진의 내부 스케줄표에는 비니서의 우승자 컨셉 포도 자료 촬영 일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비니서는 녹화 초반부 당시 제작진이 가장 공을 들여 준비한 예비 우승자 중 한 명이었다. 실제로 스튜디오 인근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미공개 이미지 컷에는 우승 트로피를 든 채 환하게 웃는 비니서의 모습과 함께 13세 천재 소녀의 반란, 트로트의 새 시대 열다라는 제목의 가한 보도자료 문구까지 완성되어 있었다. 업계 관행상 상위권 후보들에 대한 사전 홍보물 촬영은 비일비재하지만 비니서의 경우 촬영 직후 해당 데이터가 통째로 폐기 처리되었다는 점이 이번 사태의 가장 날카로운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이는 단순한 백업 데이터의 유실이 아니다. 제작진이 초기에 비니서를 핵심 카드로 상정했다가 어느 시점 인가를 기해 그녀를 중도 하차시키기로 하는 전략적 수정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들은 이 급격한 선회의 원인을 리스크 관리에서 찾는다. 비니서의 폭발적인 팬덤과 화제성이 제작진이 애초에 설정해둔 특정 기획사 소속 우승 후보의 서사를 압도해버릴 정도로 커지자 제작진이 오히려 이를 프로그램 통제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는 분석이다. 한 방송 칼럼니스트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바이벌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획된 주인공보다 더 큰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때라며 빈에서는 이미 너무 빨리 반응이 와버렸고 그것이 제작진에게는 관리 불가능한 리스크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번 사건의 배후에는 트로트 업계의 지형을 뒤흔드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의 개입 의혹이 짙게 깔려있다. 현재 대한민국 트로트 시장은 특정 몇몇 인맥과 대형 기획사 그리고 방송 제작사 사이의 견고한 카르텔에 의해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 누가 차세대 스타가 될 것인지를 사전에 조율하고 시장의 파일을 독식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이 카르텔의 입장에서 빈예서라는 통제 불가능한 천재 신예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해둔 우승 후보 라인업과 수익 구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공할 만한 위협이었다. 왕좌는 흔들리지 않게 관리된다는 업계의 냉혹한 격언처럼 기득권층이 빈예서의 무대에서 느꼈을 위기감은 일반 대중이 느낀 전일보다 훨씬 컸을 것이다. 본지가 접촉한 전직 방송사 고위 관계자는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은 단순한 경연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투입된 비즈니스 프로젝트라며 투자자들이 원하는 결과와 대중이 원하는 실력이 충돌할 때 방송사는 대개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고 귀띔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가장 효율적인 무기가 바로 기술적 필터링이다. 한 기술 스태프는 음향 설정과 편집 비율은 누군가를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재능을 평범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는 마법의 도구라고 고백했다. 반복되지 않던 오디오 볼륨의 미세한 하향 조정이 유독 빈예서의 클라이맥스 무대에서만 발생한 것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이는 업계의 기득권을 소화하기 위해 시스템 자체가 동원된 정교한 배제의 산물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모든 불이 꺼진 스튜디오, 탈락 통보를 받은 13살 소녀가 대기실 복도에서 보여준 행동은 이 사건의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피날레였다. 현장 스태프들에 따르면 빈예서는 울지 않았다. 대신 정면을 응시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고요한 저항은 제작진이 작성한 폐기된 각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내가 못해서 떨어진 거라면 슬프지 않다. 그런데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거냐는 아이의 뼈아픈 질문은 단순한 결과의 승복 여부를 떠나 정당한 과정에 대한 갈구였다. 방송사 측은 여전히 공정한 심사였다는 기계적인 답변 한 문장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방송 직후 일주일간 관련 검색량이 62% 이상 폭증했다는 통계는 대중의 심판이 방송국이 내놓은 점수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 사건이 주는 가장 큰 충격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윤리적 마지노선이 붕괴되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빈예서의 사례를 두고 시스템이 한 개인의 천재성을 어떻게 파괴하고 소비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빈예서의 SNS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공식 활동은 멈췄지만 대중의 연대의식은 오히려 더 공고해졌다. 네이버 카페 트로트 진심단을 비롯한 팬덤은 방송 분량을 초 단위로 분석하며 타임코드를 비교하고 음향의 불균형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등 디지털 저항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자는 대중은 결과보다 과정의 투명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빈예서의 탈락은 단순한 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가 믿어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약속이 깨진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공정성은 설명될 때 비로소 완성되며 설명 없는 침묵은 곧 은폐의 시인과 다름없다. 빈예서라는 이름표가 붙은 트랙은 편집 서버에서 삭제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녀가 무대 위에서 뿜어냈던 진실의 주파수는 이제 방송국 담벼락을 넘어 트로트 판 전체의 판도를 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편집실의 불은 꺼졌고 스튜디오는 고요해졌지만 빈예서가 고개를 든 그 순간 시작된 질문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누가, 언제, 무엇을 위해 그 이름표를 지웠는가? 그리고 그 판단은 진정 음악을 향했는가? 아니면 견고한 구조를 소화하기 위함이었는가? 답이 나오지 않는 한 시청자들의 마음속에서 이 경연은 끝나지 않는다. 13세 소녀가 만든 그 찰나의 눈빛과 전율을 숫자로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진짜 결승전은 방송사의 무대가 아닌 대중의 기억과 양심 위에서 이제 막을 올렸다.